지난 16일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94.5%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보다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모더나는 높은 확률의 예방 효과도 놀라움을 주었지만 더욱 주목받은 것은 화이자보다 보관하고 유통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도 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하지만 모더나는 영하 20도만 유지하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30일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화이자는 냉장고에서 5일 이상 보관하면 효과가 떨어지지만 모더나는 화이자보다 무려 6배나 긴 유통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식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반가운 이유가 있습니다. 모더나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내 대형 제약사와 3자 협력 의향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자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모더나의 시험 결과 발표는 반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화이자 백신이 90%의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의 느린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한 국내 언론은 일본은 1억 개를 샀는데 한국은 0개라고 비판했고, 다른 언론은 이스라엘도 800만회 분을 구매 계약했는데 왜 우리는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의 효능이 입증되면서 이 같은 비판은 한순간에 사그라졌습니다. 우리는 현재 모더나 계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미 국내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전염병 예방 혁신 연합 등과 계약을 맺은 바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아직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주요국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으나 많은 국가들이 선구매에 나서자 이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 외에 우리가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도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연내 전체 인구 60%인 3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선구매 계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데는 변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확산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변이를 일으키고 있지만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백신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약대의 래프 베릭 교수는 D64G 바이러스는 원래 바이러스보다 10배 능가하고 사람과 사이 전파가 일어나는 중요한 부위인 비강 상피세포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복제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최근의 바이러스의 변이는 더 빠르게 확산되게 만들었으나 다행히도 초기의 바이러스보다 백신이 더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나와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릭 교수는 코로나는 완전한 새로운 질병이고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덴마크에서 최근 D64G 코드를 가진 밍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듯이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측은 늦었지만 열심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노력이 뒤늦게 빛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의 긍정적인 시험 결과가 나와도 아직 3상 시험이 끝나지 않아 그 효능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강력한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추후에 변이가 나오거나 실제적인 효능이 얼마나 많은 대상을 커버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전문가는 백신이 제약회사가 주장한 90%만큼의 효율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며 백신이 고령층 등 연령층별로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를 비롯해 실제 다양한 인종, 기저질환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보일지 아직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우려가 되는 것은 국내에서 원활한 보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속도는 뒤처지고 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제닉신 등 세 곳에서 열심히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했지만 이하 별개로 자체 코로나 백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에서 유일하게 임상실험에 들어간 제넥신은 임상 1상 결과를 연말에 발표하고 내년에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한 후 하반기에 식약처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주 화이자가 놀라운 시험 결과를 발표하자 제넥신의 성영철 회장은 내년 9월이면 화이자를 넘는 백신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회장은 글로벌 업체들보다 개선된 백신 제품을 만들면 사용할 곳은 얼마든지 널려있다며 정부가 화이자 등 외국산 백신을 들여와 내년 초부터 고령층 등 유형그룹을 대상으로 접종에 나서겠지만 모든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백신이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제넥신은 속도면에서 처진 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베스트 백신 전략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더 베스트 백신 전략의 고의자는 좀 더 안전하면서도 약효 지속력이 높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백신을 내놓는 것입니다. 또한 제네신 백신의 강점은 대다수 코로나 돌연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개발하는 백신은 속도는 느리지만 더욱 강한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백신이 연이어 낭보를 전해왔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이 실질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 보이는 코로나 치료제에서 한국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풍제약의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라맥스는 코로나 치료제로 실험에서 높은 가능성을 보이며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 남아공 등에서 이상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SNS상에서는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로 높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자 피라맥스를 긴급 승인하라, 남녀노소 임산부까지 누구나 부작용 없이 복용 가능한 전세계 유일 예방적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가 있다 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네티즌들 뿐만 아니라 신민보 선모사랑 이비인후과 의원 원장의 발언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량 약물 투여 방식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종료할 수 있는 약품이 피라맥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로 공인받기까지는 임상시험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통화해서 피라맥스는 지금 임상 2상을 승인받아 시험 중인데 임상 3상이 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남은 상태라며 3상 시험을 다 끝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약을 쓰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3상에서 효능이 입증된다면 피라맥스에 대한 열풍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치료제에서 세트리온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정진 세트리온 그룹 회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임상을 해봤던 결과를 보면 4일에서 5일이면 몸 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멸된다며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장기 손상 환자로 발전할 확률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회장은 임상 2상이 연내 종료돼 효과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12월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미 10만 명 정도 코로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을 생산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풍제약과 세트리온 외에도 총 17건의 치료제가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기적같은 백신이 나와 단기간에 종식되면 좋겠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개발된다고 해도 전세계 인구에게 실제로 보급되어 종식이 될 때까지는 1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은 서두르기보다는 꾸준히 더 강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며 바이러스를 날려버릴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지난 30일 러시아 국방부 홍보국은 자국의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카자흐스탄 동부의 샤리샤간 미사일 시험장에서 실시된 유급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자국 항공우주공 산하미사일 항모대의 신형 MD 시스템이며 요격 실험에서 가상 궤적을 정확히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요격 테스트를 실시한 미사일 구형은 공개되지 않아서 서방 정부 당국은 이 미사일이 일명 프로메테우스라 불리는 S-500 러시아명 95R6M 트리움을 파터 M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0년까지 5개 포대를 실전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S-500은 현존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불리는 S-400을 대대적으로 개량해 만든 러시아의 야심작이다. S-500 항해 포대는 탄도미사일을 연상케 하는 CX-10 대형 트럭을 개조한 77.6 미사일 발사 차량 4대 55K-6MA 작전 통제소 차량 91N6A 전투 통제 레이더 96L6 TSP 목표 획득 레이더 및 76T6 다중 무드 교전 통제 레이더 각 1대 등 8에서 10여대의 차량으로 구성된다. S-500 포대는 불과 10여 대의 차량으로 구성되는 단촐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10여 대만으로도 남은 전체 면적에 달하는 방어구역을 만들어낼 정도로 가공할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 시스템의 기본 임무인 항공기 요격 모드에서 S-500은 최대 3,000km 범위를 감시할 수 있고 소형 전투기나 무인기 수준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갖는 표적을 1,300km부터 탐지해 600km 거리부터 요격에
중국에서 운용 중인 일반적인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40에서 160km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다. 러시아는 이를 개량해 사거리 1100km의 77N6 N1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대전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도쿄 상공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수준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탄도탄 요격 모드에서는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 탄도탄 요격 모드에서 S-500의 사거리는 600km 수준으로 3배에 달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요격 능력이다. 러시아 측 주장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초속 5km 수준의 표적을 동시에 10개까지 요격 가능하며 초속 7km 수준의 표적도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 초속 5km 수준이면 어지간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고 초속 7km 수준이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물론 최근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비행체까지도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서방 정보기관과 군사 전문가들은 S-500이 우수한 고고도 요격 능력을 바탕으로 제1세대 우주방어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상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자국 상공을 비행하는 적국의 적에도 정찰위성까지 요격이 가능한 최초의 우주방공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늦어도 오는 2020년 이전에 S-500의 실전 배치를 시작해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 방어용으로 5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 지역을 관할하는 동부근 강구 이하에 S-400 7개 포대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S-500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동부근 강구 이하 7개 포대 중 무려 2개 포대가 블라디보스톡에 집중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1개 포대라도 S-500으로 교체될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전역이 S-500 방공 시스템의 요격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도 러시아의 7세라 장거리 방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4년에 러시아와 S-400 시스템 3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 지난 4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차례로 인수해 산둥성과 규젠성, 하이난다우 등에 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둥성의 최근 배치가 시작된 S-400은 서해를 내과하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산둥성에 배치된 S-400 1개 포대는 55K6A 교전 통제수 차량 1대, 91N6E와 92N6A, 96N6A 레이더 차량 각 1대와 4발의 미사일을 탑재하는 5포인트 85T2 미사일 발사 트레일러 4에서 6대로 구성된다. 이 포대는 최대 700km 거리에서부터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 400km 거리에서부터 70개의 표적을 추적, 이 중 36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사거리가 400km에 달하는 40N6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수원과 오산, 군산, 서산, 광주 등 주요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한미전투기 전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전투기 표적에 특화된 9M96 계열의 미사일들은 한미연합공군이 서해에서 마음 놓고 작전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S-400은 거리 120km, 고도 30km 범위 내에서 최대 속도 마하 14.7 이내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의 배치가 완료되면 중국은 산둥반도를 비롯한 주요 거점에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산둥반도에 새로 배치되는 S-400을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HQ-9 지대공 미사일, JY-26X밴드 레이더 등과 통합해 운용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서해와 한반도 지역의 미군 스텔스 전투기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장거리 방공망 및 MD 체계 구축이 한창이다. 일본은 최근 최소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북부와 남부 지역에 각 4개소의 이지스 어셔 체계를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새로 구축되는 이지스 어셔 시스템에 미국 로키드 마틴의 최신형 장거리 레이더 SSR 기술을 적용.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적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방공 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개발된 이지스 어셔 시스템을 더욱 개량해 통합항공미사일 방어 체계로 만들어낼 계획인데 이것이 계획대로 완성되면 앞서 언급한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 MD 체계를 능가하는 가공할 방공무기가 완성될 전망이다. IAEA
IMD라고 불리는 이계동은 이제스 쇼를 비롯해 바다에 떠있는 8척의 이제스 구축함과 지상의 패트리어트 팩2-3, 공중의 조기경보 동쟁이와 미일 위성 감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위성과 조기경보 동쟁이 지상 및 해상의 고성능 레이더로 모든 방향을 감시함으로 적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은 물론 지 표면이나 해수면에 붙어 낮게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이나 드론도 탐지, 요격이 가능하다. 일본은 이 IAMD의 핵심 무격 자산으로 SM-3와 SM-6를 낙점했다. 일본은 이미 구형 SM-3 블라크 IA를 운영하고 있고, 이라면 내년께 최신형 SM-3 블라크 IIA를 도입할 예정인데 여기에 적어도 요격용의 SM-6까지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SM-3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하는 물론 지난 2008년에는 위성 요격 능력도 입증한 바 있는 가공할 성능의 요격무기다. 이보다 더 개량된 SM-2 블라크 IIA 미사일이 내년부터 일본에 인도되면 일본은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북한 영공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초장거리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 SM-3가 요격하기 어려운 저고도로 비행해오는 일반 전투기나 드론, 순항 미사일은 SM-6가 담당한다. 미 해군에도 갓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미사일인 SM-6는 최대 460km 거리에서 적 항공기와 드론,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중말 단계에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입증한 고성능 요격 미사일이다. 이러한 SM-3, SM-6 콤비로 구성되는 방공망이 완성될 경우 일본은 저고도에서부터 우주 영역까지 통합 방공 체계를 완성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와 같은 주변국들의 장거리 방공, MD 체계 구축 경쟁은 단순히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 정도로만 인식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반도는 이 국가들의 장거리 방공 체계의 감시, 요격 범위가 모두 중첩되는 지역이며 이 방공망들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영공은 주변 3국 방공무기의 요격 사정